자,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일 중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띠지죠. 띠지. 관봉권 띠지. 지난번에 그 청문회에 등장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집중이 많았었는데 그 수사관 말고도 따져야 될 게 참 많다.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내용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보셨던 것 같은데요. 사진. 그 사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저기 그 뭐라고 하는 그 비싼 패딩 입고 있는 사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확인서라는 걸 쓰고 있는 것이고요. 사진에 지금 오른쪽 편에 확인서라고 돼 있는 부분에 세 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이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보자면 전성배 씨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띠지에 쌓여 있는 지폐들이 보이죠. 예, 저게 이제 관봉권인 것이고, 그 사진 가장 아래쪽에 지금 보이는 것은 지폐를 셀 수 있는 개수기로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전날이 12월 17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인데 전날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현장에서 돈을 한번 셌고, 그러니까 이거 3,300매 가져갑니다. 3,300매 상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와서 확인을 하고요. 그 전성배 씨가 3,300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사가 또 확인을 한 내용이 차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적혀 있는 것에 확인한다 전성배 사인하고 날짜까지 찍혀 있는 저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청문회에서 봤던 수사관들은 그 이틀 후인 19일 날 본인들이 돈을 셌다 그랬거든요. 그럼 17일 날 이미 돈을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일 날 셀 때는 보신 것처럼 띠지가 훼손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띠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관봉권이라는 것이 띠지와 스티커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군가를 거짓말한다라고 봤을 때 검사 이날 나왔던 누구였죠? 그 박 무슨 검사가 있는데 까먹었네. 예, 부장검사 말씀하시는 예, 부장검사가 거죠? 나와서 자기는 원형 보존 지시를 한 걸로 들었다라고 얘기했고 수사관들은 원형 보존 지시를 듣지 못했다. 박건욱 전 남부지검 그렇습니다. 부장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럼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은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띠지나 그 스티커 비닐 통해서 뭐 지문도 채취해야 되고 뭐 많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내부에. 그리고 저들의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조직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이 사건은 일개라 그럴게요. 일개 검찰 수사관이 거짓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고 중요 단서예요. 뭐냐면 이 남부지검에서 당시에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한 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2018년 건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연도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기 저 스티커 보시면 저거는 2022년 5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저건 압수를 할 수 없어요. 위법한 증거예요. 위법수지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근데 저거 왜 갖고 왔냐? 갖고 왔어요. 확실히 갖고 왔어요. 저거. 예. 왜 갖고 왔냐? 저거 숨겨야죠. 숨기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거는 우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보고 참여해본 변호사들은 다 알 텐데요. 저기가 4년 뒤 사건이잖아요. 2018년 정치자금법하고 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시간적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바로 나오잖아요. 2018년 5월 13일로. 그렇죠? 2022년 5월 13일로.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근데 갖고 온 이유는 저거를 은폐 축소 사건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저걸 숨길 필요가 있었다. 네, 저걸 숨길 필요가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작년 12월 17일 날 갖고 와가지고 이게 위법 수집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못 써요. 그런데 별건이죠. 별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저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저거를 갖고 왔어. 검사들이 그 증거로 갖고 왔는데 저걸 지금 갖고 와도 또 문제예요. 갖고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정당하게 발부받아서 갖고 왔다고 쳐요. 가정으로 치면
저거 지금 훼손했잖아요. 동일성이 예. 없어요. 무결성,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증거는요. 그리고 검찰 증거사무규칙 등 이렇게 보면 저런 것을 훼손하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해야 돼요. 증거는. 네, 그래서 저걸 훼손했잖아요. 그러면 저걸 공판 들어가면 저걸 증거 능력이 날아갈 수도 있어. 증거 능력 없다는 말씀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거 능력이 날아가거나 적어도 증거로 채택한다 그래도 증명력이 있거든요. 증명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판사 입장에서는 보세요. 야, 이 저 띠지 붙은 저 전성배가 사인한 저 사진 돈과 너희들이 지금 개수기로 셌다는 지금 5천만 원이 어떻게 같은 거냐. 네. 증명해봐.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저런 거를 뗄 때 영상 녹화를 해요. 근데 영상 녹화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즉 요점만 정리하자면요. 저거는 갖고 오면 안 되는 증거예요. 2018년 정치자금법과 무관한 증거라서 위법하게 검찰이 수집한 증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거는 숨기려고 은닉하려고 갖고 온 거고 은닉하기 위해서는 저 연도수가 나온 게 없어야겠죠. 예. 연도수가 나온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훼손했다. 예, 훼손. 그러니까 이 사건은 100번 한 1000번 양보해야 되나? 1000번쯤 양보해서 띠지를 분실했다고 치죠. 예, 쳐요. 아우, 예. 마음이 평화로워 예. 보이네요. 예. 그러면 다 바로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의 대응이 어떻게 됐느냐만 보면 그 띠지를 분실한 게 실수인지 의도인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미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띠지를 분실했는데 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아 그거 뭐 그냥 넘어갔죠 뭐. 아 그거 나중에 알았네, 몰랐네. 우리 그 띠지가 없었어? 검찰 이런 내부에서는 반응. 그런 반응들이 네, 나오고 그런 반응이에요. 대화 보면 그리고 띠지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네, 반응이잖아요. 그거 뭐 예. 중요하지 않다. 예.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말을 짜 맞춘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남부지검장이랑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이 그만둬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 띠지가 분실되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그 왜 이 둘은 왜 갑자기 그만뒀지? 물론 뭐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검찰 개혁하는 거 예. 싫으니까 관뒀다고 설명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띠지를 분실하고 나서 이후에 검찰의 대응을 보면 이 행위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정민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은폐하기로 마음 먹고 띠지를 훼손시켰다. 그러면 은폐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저게 건진법사 집에서 나오면 안 됐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저게 남부지검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압수수색 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하여 저 사실은 띠지가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관이 그랬는지 네. 검사가 그랬는지 아니면 검사가 시켜서 수사관이 그랬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조선일보에서 그런 칼럼을 봤는데요. 그 뭐랄까 저 띠지 훼손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동을 벌일 이유가 있느냐? 띠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띠지 너의 마음. 그 띠지에 있는 정보라는 것은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것에 다 적혀 있는데 띠지 훼손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소동을 그러니까 벌이느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증거력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검찰의 형태 남부지검을 뭐라고 부릅니까? 금융수사의 저승사자라고 그렇습니다. 불러요. 근데 이 수사 집단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 그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도 그 논리가 등장했던데 이제 30도 안 된 그렇죠. 근무한 지 몇 개월차 되지도 않은 여직원을 그렇게 닥달했다. 근데 그 여직원을 거기에 누가 세웠습니까? 검사들이 세웠죠. 그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는 검사들이 결국엔 그 수사관을 방패 막아서 이 사건을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 와서 생중계가 되는 자리에서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다 문제 삼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에르메스 백에 들었다라는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이상민 전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 네.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네. 30억 말씀하시는 네. 거죠. 30억 상당으로 보인다. 네. 뭐 상당, 정확한 네.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아니, 압수수색했던 경찰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 아니, 있는 그런 거죠. 돈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얼마나 수사와 추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상민 전 그 장관은 부인했다 그랬으니까 예 그런 돈 없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 안 나오나? 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짧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마디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죄가 있어서 야당이 된 거 아닙니까? 죄를 져서 야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당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여당 시절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가 아니라 본인들이 죄를 져서 야당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김한 기자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저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저 한학자 총재 진술도 나왔잖아요. 정교일치 정치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정치해야 된다. 정교일치 스타일로 나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국민의힘 뭐 명단 그죠? 당원 명부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당사와 그 데이터를 관리했던 업체까지 업체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국힘은 두 가지 크게 지금 일종의 원죄가 있는데 처음에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이렇게 인간띠를 두르고서 체포방해도 했잖아요. 수사방해. 40 몇 명이 갔었죠. 40 몇 명이 가서 그것도 지금 다 수사를 받아야 돼요, 사실. 그것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통일교 관련해서도 받아야 되고 전당대회에 지금 뭐 영향을 끼치려고 그랬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수사에 제대로 국민의힘 의원 및 당원들이 수사에 제대로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김한 기자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댓글창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김한 말 잘한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뭐 지금 내부에 계신 우리 이승준 기자께 커피라도 한잔 아니요 요구합니다. 썸네일로 뽑아주세요. 야당이어서 죄인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야당이 됐다. 이 말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그나마 좀 가을 날씨같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춥더라고요. 내일도 부디 좋은 날씨가 되길 바라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써주시네요. 매불쇼가 아직 안 끝나서 동접이 잘 안 나온다고. 이제는 뭐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다 압니다. 저희를 좀 궁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융성한 대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창민 변호사는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 기자, 이창민 변호사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